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진표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 3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항상 저희 비욘디에서 뇌 건강에 대해 좋은 정보 알려주시는 전문가시죠.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님의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희 오늘 방송 제목에서 보셨지만 이 책에는 30년 젊은 뇌를 만드는 7가지 방법, 여러 습관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슈퍼에이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책은 제가 사실 한 20년 신경과 의사가 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쭉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는 반드시 치매가 될 거다 하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되게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해서 요새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정 진단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상용화된 게 2015년부터니까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하면서 환자한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관찰이 되면 보통은 한 70%는 3년 안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안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 이게 뇌에 있는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병리학적인 그러한 현상이 이 환자의 임상적 증상을 다 얘기하진 않는구나, 뭔가 비결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환자분들하고 저하고 결국은 같이 10여 년의 세월을 쭉 보내면서 다 같이 만든 책이 바로 요 기억력,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임상 경험을 조금 책으로 녹여낸 그런 거네요. 그죠? 제 네. 임상 경험도 있지만 저랑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환자분들 아니었으면 이 책을 못 썼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쭉 환자분들을 뵈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뇌 건강을 지켰던 굉장히 중요한 그들만의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법을 좀 오늘 같이 공유하고 책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면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10분을 선정해서 10분을 선정해서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 비밀 10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댓글로 뭐 질문이나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이 젊은 뇌를 만든다는 건 결국 뇌가 나이가 든다는 거잖아요. 이 뇌가 나이 든다는 사실 저희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힘들잖아요. 뭐 피부는 쭈그레진다, 뭐 몸이 안 좋아진다는데 뇌가 나이 드는 건 좀 어떤 개념일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뇌가 나이 드는 거는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뇌하고 뭐 간, 콩팥 이런 부분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기능이 80% 70%까지 나빠질 때까지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가 나이가 들고 20년 전에 찍은 내 사진하고 지금 내 사진하고는 전혀 다르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의 뇌도 나이가 든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쓰는 건데 이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어요. PD님 보시기에는 어떤 원숭이가 더 나이가 들었을까요? 오른쪽이 조금 더 나이 들어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네. 이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거의 동년배 원숭이입니다. 아, 네. 이게 노화에 있어서 노화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실험인데, 이 원숭이는 굉장히 식사도 잘 규칙적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좀 소식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했더니 이렇게 딱 봤을 때 노화가 굉장히 젊은 영한 원숭이가 됐고, 이 원숭이는 마구 먹이고 그 다음에 칼로리 제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안 시키고 이랬더니 이 원숭이가 이렇게 되게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는 노화를 조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 연구를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뭐 사람만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게 됐느냐, 우리나라 지금 올해 기대 수명 높아진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란셋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2035년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여자가 기대 수명이 여자가 93세, 남자가 89세예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기대 수명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일상에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지내야 하는 시간이 무려 17.5년. 90살을 살아도 그중 17.5년은 병상에서 그냥 20년은 누워 있어야 된다. 골골대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건강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요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질병 상태에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적절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게 평균이 8.9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증가하지만 건강 수명과의 차이는 9년, 10년 이 정도니까 너무너무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화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도 우리 박준표 PD님도 10대하고 지금은 다르죠? 아, 좀 네. 그렇죠. 기억력도 그렇고 집중력도 다르고 맞아요.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암이에요. 세포가 노화되지 않으면 그게 암이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화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드 티어리라고 해서 노화가 결정돼 있다. 너나 나나 50대면 늙고 그 다음에 70대면 죽는다라는 게 노화 예정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소모설인데, 이 소모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회복 능력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모가 결과적으로 뭐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산화성 손상 이런 거에 의해서 야기가 되니까 우리의 노화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조건,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건강하세요. 사실은 돈 잘 벌어야 되는 건 맞고요. 슬픈 사실이지만 네, 어쩔 수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몸도 멀쩡하고 돈도 많은데 정신 건강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노쇠라는 개념인데, 노쇠라는 개념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벗어나서 그래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골절 이런 게 생기면 걷던 분이 못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한번 알았습니다. 그때는 네. 어땠어요, 증상이? 저는 좀 목소리가 많이 변하고 목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후에 몸 상태는 좀 어땠나요? 전 사실 낳고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좀 나이 들어서 코로나가 왔는지, 제가 2022년 네. 4월에 코로나를 앓고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 병원에 돌아갔는데 한 3개월 동안 입맛을 못 느꼈어요. 후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온몸에 이제 쇠약 증세. 그게 바로 나의 몸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다가 노쇠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형적인 노쇠를 보면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이건 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걷는 속도가 감소한다든지, 근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노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뇌 노화에 대해서 그렇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요새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뇌의 노화는 놀라운 것이 신체 노화하고는 훨씬 다른 개념이고 훨씬 빨리 시작됩니다. 아, 오히려 신체보다 뇌의 노화가 더 빨라요? 네.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뇌의 노화가 훨씬 빠른데 생각하는 속도는 20에서 24세부터 감소한다. 저도 이미 하락세네요. 네, 당연히 하락되고요. 아마 우리가 다수하지 말라고 수능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수능은 초칙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24세 이후에 수능을 다시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에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도 34살부터 감소를 하고, 초단기 기억은 45세 이후부터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를 순서대로 외워야지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25세부터 29세까지 감소를 한다. 어쩐지. 네. 감소 중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영어, 외국어 배울 때 저희가 나이 들어서 외국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결과적으로 저러한 기억이라든지 개념 형성, 그 다음에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노화 때문에. 그리고 이해 능력만 조금 나중까지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해 능력은 50대는 되게 최고조를 이루다가 55세, 54세가 되면 뚝 떨어지세요. 아, 오히려 50대가 최고조를 이루는 건가요? 네네. 아, 그만큼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험,
생활의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30대 때 환자가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과 지금 듣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환자분이 단순한 단어로 얘기하시지만 어떤 게 불편하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지금이 훨씬 더 명확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히 변화는 시작하는 때가 35살부터라고 하네요. 들어왔나요? 저 아직 35살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아닙니다. 네. 30대에 들어서면 뭔가 깜빡깜빡하거나 일에 효율성이 있는 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기억도 역시 해마라는 곳이 기억의 중추 때 40세 이후부터 매년 0.5%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뇌 사진인데요. 네. 정상적인 뇌 노화가 결과적으로 뇌 자체가 줄어드는 뇌 위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뇌 백색질 변성이라는 말도 MRI 찍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뇌 백색질 변성이 점차적으로 하얀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노화의 일종이고, 미세 뇌경색, 미세 뇌출혈, 그 다음에 철분이나 염증, 칼슘 같은 것도 침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뇌의 어떠한 표현형입니다. 이런 요소들로 점점 노화가 되는 거네요, 뇌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왜 뇌 노화가 되면 안 되느냐 네. 보면 이게 포유류 뇌예요. 이거 양서류, 네. 그다음에 조류, 이게 강아지 뇌거든요. 네.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 뇌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차이가 있고, 특히나 이 뇌의 기능, 우리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뇌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포유류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뇌 자체가 아예 대뇌 피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생존과 멸종을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뇌다. 뇌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의 기능은 오른쪽 왼쪽이 다르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뇌는 자기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뇌 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바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안 그러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치매, 네. 다음은 치매 얘기인데 그 전에 네. 그 뭐 댓글을 살펴보면 네. 뭐 여러 사람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뭐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의 10명 선정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햄삼님이 교수님 뇌를 공부하면 교수님처럼 아름다워지나요? 말씀해 주셨네요. 네, 화장빨입니다. 오늘 비온님을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화장했고, 요새 당직 써느라고 피부가 되게 까칠해졌는데요. 네. 오늘 좀 화장이 잘 됐나요? 그래서 햄삼님도 예쁘다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아름다우시죠. 네. 행삼님께 그러면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메일. 맞아요. 저희가 여기 이메일 남겨드리는데 여기 댓글창에 저희 비욘디 계정으로 올라온 이메일에 정보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리니까요.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에 내용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뇌 노화가 시작되는 게 좀 충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건강 습관들이 단지 뭐 중년, 뭐 노년분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청년분들도 미리미리 지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노화가 20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보면 뇌의 완성은 20세거든요. 네. 그런데 완성되자마자 뇌는 노화를 겪는 거예요.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프죠. 왜냐하면 뇌는 신경세포와 세포가 있고, 신경세포체와 세포체 사이에 시냅스라는 연결 다리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신경세포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신경세포체와 세포체 사이의 이 연결다리를 시냅스라고 하는 이 부위는 노력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건강 노화를 지키는 거고, 사실은 35세부터 뇌세포가 없어지니까 30대부터도 늦었다고 할 수 있어요. 20대부터. 20대부터. 제가 지금 20대인데 저부터 노력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아이고. 20대는 자기 자연 치유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다쳐도 회복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이 30대만 넘어가도 다르고요. 사실은 이 피부만 봐도 달라요. 피부가,
우리가 이 피부 색깔을 환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얼굴을 제가 보는데요. 왜 얼굴, 아마 귀에 귓볼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에 많이 걸린다라는 게 아마 비욘디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뇌하고 피부가 우리가 수정란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눠지면서 발생을 해요. 네. 근데 피부하고 뇌가 외배엽이에요. 오리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갑자기 늙게 된다. 갑자기 주름이 많이 간다. 그러면 나의 뇌 건강에 한 번쯤은 적신호가 오지 않았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 건강을 지키면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젊은가요? 뇌 건강을 지키시면 외모를 관리할 수 있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그쵸? 있겠네요. 그래서 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 알츠하이머 병을 뇌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신 분이 있고 치매로 가는 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외모에 끝까지 관심이 있으세요. 잘 차려입고 그다음에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단정한데 이 치매로 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화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것도 다 시공간 능력이에요. 옷을 차려입으려면 색상이 내 눈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나를 잘 돋보일 수 있게 한다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추레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딱 겉으로 오면 이게 딱 외래에서 처음 뵈면 제가 눈빛하고 피부 색깔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뇌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뇌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고 네. 이런 자신의 뇌 건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좀 자가진단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근데 질문은 안 해도 돼요. 질문은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럴까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부터 그러면 할까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 왜 생기는 건지 네.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네 이승현님 질문. 네. 이승현님. 베타 아밀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슬라이드 잠깐 띄워주실까요? 지금 이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베타 아밀로이드는 다 생겨요. 다 있어요. 네. 우리 PD님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우리 지금 조정해 주시는 PD님도 다 갖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짧은 1에서 40개의 단백질만 있으면 잘 안 엉겨요. 이건 반드시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게 길게 되면 서로 꼬이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뇌에. 이게 아밀로이드 펫에서 딱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 신경세포체에 있는 타우 단백질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뇌를 이렇게 위축시킵니다. 이게 바로 뇌 위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조금 안 좋은 상태인 게 그쵸. 느껴지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뇌의 정상적인 이러한 무게도 있어요. 박준표 PD님은 1350g 정도고요. 네. 여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1250g이 원래 뇌 무게인데 제가 머리는 약간 커요. 그래서 저도 커서 네. 1300 조금 넘을 거, 1300 한 70, 저는 한 1300g이라고 하면 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한 1%나 2% 감소한 무게가 아닐까 한데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되게 되면 뇌가 거의 1000mg까지도 1000mg까지로 확 줄어드는 1kg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한 600mg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절반까지 거의 네, 줄어드는 그쵸. 거네요. 네. 600g에 해당되는 뇌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최초 원인이에요. 우리 현생 인류의 최초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거든요. 호모 인간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뇌 무게가 한 600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퇴화해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줄어들 줄 전혀 몰랐거든요. 예, MRI 보면 이렇게 달라요. 자, 이게 제가 책에도 실었던 내용인데요. 네. MRI들 많이는 안 찍어보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워낙 MRI 많이 찍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뇌예요. 제가 헤딩 슛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뼈거든요. 네. 뼈 바로 밑에 바로 뇌예요. 그니까요. 네. 바로 있네요. 네, 그러니까 헤딩 슛을 계속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인데 꽉 차 있는 뇌에서 한마디로 헤딩 슛을 띵 하고 하면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이 다 상해요. 뇌는 꽉 찬 데서 이렇게 꽉 들어있는 연두 네. 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머리한테 딱 맞아봐요. 그러면 이 뒤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MRI 나 머리 굉장히 뭐 공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어디 부딪히면 네. 띵한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네. MRI 찍으면 실제 출혈은 없다고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세븐 테슬러라고 해서 굉장히 세밀한 MRI를 찍어보면 미세한 뇌출혈이라든지 신경 손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MRI인데 뇌 위축이라고 하는 그 쪼그러든 뇌가 이렇게 60대예요, 이분이. 아이고, 네. 이분은 어떨까요, 지금? 지금 60대 때 찍으신 거니까. 네. 지금 이제 10년 전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럼 뭐 치매가 오셨거나 그런 건가요?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놀랍죠? 네. 아니, 지금 왼쪽에서 비교해서 오른쪽을 보면은 거의 검은색 없어요. 공간이 너무 많이 네네. 늘어나서. 완전히 이분이 이제 이 MRI를 건강검진해서 찍고 저희 외래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곧 치매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셨고 저도 이 사진을 보자마자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뇌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다시 시간을 돌리는 방법은 없는 없어요. 거죠. 네. 없어서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어쨌든 저랑 되게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을 되게 열심히 하셨고 서울에 사시다가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아직도 지금 70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오시고 중간에 코로나 폐렴으로 굉장히 중환자실도 들어가시고 했는데 천식이 발생한 거 외에는 이분 아주 건강하게 사십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뇌 건강을 잘 지키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쵸, 증명한 사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정상에 따라서 뇌는 제가 35세부터 뇌 구조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상인 60세 뇌는 이런데 90세는 보시면 달라요. 기본적으로 약간 백색질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뇌가 약간 쭈그러들었어요. 그쵸? 네. 이걸 뇌 위축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정상입니다. 인지기능 정상.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52세, 50대 저보다 어려요 지금 네. 나이가. 이분이 보면 90대보다도 뇌 위축이 상당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운데 공간도 그렇고 네.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50대라고 40대라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저도 어느덧 옛날에 30, 40대 환자 볼 때는 치매와 나는 약간 다른 병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나의 뇌 건강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어느덧 세월은 흘러가는 거고 시간은 절대적 시간은 흐르는 거니까 나도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밀로이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2015년부터 가능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52세에 해당되는 그 뇌가 많이 위축된 분은 정상 아밀로이드 펫에 비해서 이렇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하얗게 쌓인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저 하얀 것들이 다 아밀로이드 단백질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요. 네. 이렇게 딱 봐도 비교가 되고 또 나이에 무관하게 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이 사진으로 느끼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 제가 유명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제가 30대, 40대 때 40대 초반에는 40, 50대 알츠하이머 병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네. 80 이상의 어르신을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40대 초반, 중반, 그다음에 50대 초반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적 노화에 의한 98세, 7세 너무 많은 거예요, 외래. 제 외래에서 제일 연장자가 106세세요. 106세. 걸어오세요. 그럼 인지기능도 다 멀쩡하신 거예요? 인지기능은 멀쩡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분들 치매긴 치매인데 네. 그 대신 그분이 98세 때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을 받고 지금도 실제로 이런 글을 읽지는 못하세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연세가 눈도 안 보이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앉으면 일단은 딱 신문 펴는 걸 하시는 거예요. 습관화가 좀 되신 거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보고 계세요는 막 딴말 하시지만 그래도 자기 자녀 알아보고 그다음에 즐겁게 지내시고 밥 스스로 드시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럼 네.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좀 네. 가능하신 거네요. 그쵸.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질문 네.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 네. 간단한 좀 자가 진단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안녕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간단하게 뇌 기능에 대해서는 오늘 잊어버린 단순한 단어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예를 들어 뭐 말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는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연예인 거죠? 이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쓰는 뭐 이런 물병이라든지 스마트폰, 입에 머리에는 맴도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5개 이상이면 나의 뇌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제가 그냥 책에서 표현했냐 하면은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 이거는 치매는 아니에요.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나의 뇌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뇌는 달라져요. 그게 fMRI라는 게 있어요. Functional MRI라고 해서 뇌 기능을 보는 MRI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냥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상태를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뇌의 혈류가 확 증가하면서 뇌가 확 부하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뇌는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과다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4분의 1 네. 칼로리, 그 다음에 숨 쉬는 산소의 5분의 1이 다 뇌가 씁니다.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으면 그걸 자꾸 삭제해요.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필요한 부분만 남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척추가 중요하고 우리가 왜 서서 걷고 우리 어깨는 왜 좁고 왜 우리 눈은 여기에 달려 있을까요? PD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네, 생각하는 속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진화해서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네. 왜냐하면 수렵 생활을 하게 편하게 네. 어깨는 좁아지고 눈은 달려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사지 보행을 하게 되면 눈이 앞에 땅바닥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높은 곳에 열매도 따먹고 싶고 그 다음에 나보다 큰 적을 호모사피엔스가 이겨서 생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는 좁아지고 눈은 달리게 된 거거든요. 네.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시야가 넓어지게 된 건데 그만큼 나는 걷고 먹고 이러한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뇌만 살려두지 한마디로 사람답게 사는 뇌는 나의 생명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뇌의 노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쓰지 않으면 뇌는 더 빨리 없어집니다. 결국 기본적인 욕구를 관장하는 부분만 남고 좀 그쵸. 고차원적인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뇌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뇌사 아마 여기 프로그램도 여러 번 다루셨는데요. 뇌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뇌의 뇌관이라는 숨골이라는 곳만 살아있는 게 뇌사인데 그게 숨골만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숨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 목 부위 가장 중심부에. 네. 나중에는 치매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요. 대뇌라는 부분은 다 사라지고 숨골만 딱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 유지 장치인 거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근데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지 동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개구리처럼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인지 중에는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아는 거, 아는 걸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인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자가인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대뇌에서 오는 거니까 이 대뇌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하루에 5개 이상 네.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면 조금 네.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 몸은 안녕한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정신은 안녕한가인데요. 네. 내 몸의 안녕한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가. 성인의 경우는 보통 7시간이라고 하는데 잘 잤다라고 느끼는 질이 중요하고요. 네. 2번째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가. BMI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는 60세 미만에서는 자기 키에 한 110을 빼면 되고요. 60세 이상에서는 자기 키에 100 정도를 빼면 적절한 체질량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과 정상 혈압 유지하는지, 혈당 유지하는지, 콜레스테롤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탈에 대해서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오늘 이제 연구자 미팅이란 걸 하고 왔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연구자분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흥미였어요. 근데 내 기분이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 과제가 있어도 연구를 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돈 버는 그러한 게 있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네. 기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를 잘하는지, 그 다음에 나의 활력의 수준은 어떤지. 어때요? 활력은 어떤 오늘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저도 좋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집중력. 작업할 때 집중이 잘 되는지. 왜냐하면 앉아있어도 그냥 세월 때리기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냥 일을 손에서 놓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시간만 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기억에 정보가 잘 떠오르는지, 5개 이상 그냥 상시 사용하는 단어가 제대로 생각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분의 뇌는 오늘 지쳐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뇌의 컨디션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 거네요. 네. 우리 질문 잠깐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럼요. 우리 승현님께 조금 책 드려도 돼요? 그럼요. 네, 선생님께서 질문 선정하신 거죠. 네. 두 개나 해주셔서 예, 두 번째 당첨은 우리 승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기 위에 이메일 여기 애프터레인 기프트 네네네. 여기다가 정보 보내주시면 선물 네. 보내드리니까요. 꼭 네네. 보내주세요. 네, 책 17,900원, 19,000? 네. 이게 얼마였더라? 19,800원입니다. 네. 네. 오프라인 19,800원, 온라인 17,900원이더라고요. 네. 선물로 드린대요. 보내드리니까요. 네, 네. 비욘디에서 주신대요. 네. 그 다음에 오타마는 댓글님도 제가 네.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뵙는. 오타마는 댓글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그러면 그래서 이승현님하고 오타마한 댓글님까지. 네, 세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수영하면서 동작과 근육을 느끼면서 하는데, 이게 라인 댄스나 태권도, 틈새 운동, 머리 쓰는 효과처럼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시냅스가 생성되는 걸까요? 운동하면서 머리를 더 써야 할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책에 운동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라인 댄스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운동 간단하게 그럼 나중에 할까요? 그 네. 운동 부분은? 네. 그럼 네네. 간단하게만 그 이론만 설명 부탁드리면 그럴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한 동작도 물론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작을 하면 근육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근육세포는 마이오카이닌으로 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뇌에 있는 BDNF라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단순 근육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댄스나 태권도 품새라든지 아니면 수영하면서 동작이나 이런 걸 조금 신경 쓰면서 하시게 되면 시냅스가 훨씬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뭐에 나오는 거냐면 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도파민이 떨어지는 유명한 병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 우울증? 네, 우울증에도 세로토닌, 도파민 좀 떨어지네. 때 많이 하셨지만 집중력 없는 기억으로. 어떤 건가요? 파킨슨병이죠. 파킨슨병이요. 네, 파킨슨병 굉장히 여러 번 다루시고, 네. 권도윤 교수님이란 분이 비욘디 나오신 게 막 20만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도파민이 떨어지면 운동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우리가 운동을 트레인드된 훈련에 대해서 기억과 뇌를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시냅스도 집중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머리를 더 쓰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댄스 동영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도 꼭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마는 댓글님이 남겨주신 것도 정답입니다. 오타만 댓글님이 정말 저희 비욘디 김희진 교수님 방송을 많이 보셨나봐요. 네. 아까 질문하자마자 파킨슨이라고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진짜요? 말씀하시기 네. 전에. 마음으로는 2개 드리고 싶네요. 오타만 댓글님까지 이제 3분 정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질문은 이따 살펴볼까요? 아니면 내용 그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뇌 건강 관리 중요성, 아까 MRI 사진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실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두세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식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먹어라. 자, 우리 박준표 PD님은 네. 하루에 채소 얼마나 드세요? 저는 몇 끼 먹는 것 같아요, 거의. 양은요? 양은 그래도 요만큼은 먹을 것 같은데요, 한 주먹? 근데 사실은 우리 뇌에 필요한 채소는 이런 넓적한 접시에 네. 가득 담긴 거 5접시가 하루 필요한 양이래요. 하루예요? 네. 그럼 근데 사실은 채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종합 비타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비타민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저지방 식사, 과식 피하고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물도 6잔 이상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문과입니다. 저 문과입니다. 네, 이공계인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1.5리터가, 그러니까 몸의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신진대사라는 거는 몸을 움직여야 소변도 만들어지고 피도 돌고, 그렇게 되면 자꾸 위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잔 이상의 물은 충분히 드시는 게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얘기 있어요. 맞죠. 특히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접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찰청 경찰청 철찰상님, 네. 50대 중반이신데 네. 숫자 잘 못 외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아파트 집 출입구 비밀번호도 7자 잘 못 외워서 적어 다녀요. 24살 된 2살 된 딸 전화번호도 모르고 못 외우겠네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아니면 검사라도 해봐야 되나요? 사실은 기본이 너무 길어요. 7자. 7자 너무 길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전에 제가 20대부터 24살까지 지나면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29살이 되면 단기간에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근데 벌써 더블링 50대 중반이면 29살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한 거라서 저는 비번을 4자로 줄였습니다. 지폐 1번호를. 네. 그게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7자가 작년까지 외워졌는데 올해가 잘 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체크가 돼도 주변 환경에 의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2살 된 딸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게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디지털 치매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를 다 넣어놓으니까 옛날에는 다 했었던 뇌 기능이 뇌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체크리스트 한번 제가 경찰청님께도 하나 드릴 거거든요. 네. 이 책을 보시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먼저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을 개선을 한번 해보시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라고 하면 치매 안심센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너무 젊은 치매가 많으셔가지고요. 저희 치매 안심센터가 60세 이상만 옛날엔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 연령층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다니시면서 자동차 앞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그 앞번호가 요즘에는 번호가 길잖아요. 그걸 그렇죠.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한다든지 그렇게 잠깐의 그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의 뇌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 스트레칭 하듯이 간단하게 이제 스트레칭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다시 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돌아가 보면 저희가 음식을 우리가 단백질, 지방, 당이 3대 필수 영양소예요. 네. 근데 단순 당은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고 당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추천드리는 건 순수 단백질과 순수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근데 우리 단백질 하루에 필요한 게 이제 60g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60g이라고 하려면 지금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20g씩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네. 소고기 100g이에요. 얼마 100g을 안 아침 되는데요? 100g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매일매일 고기를 그렇게 매일 몇 끼? 몇 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지금 단백질 보세요. 계란 한 개가 이렇게 6g밖에 안 되고 두부, 고기, 닭가슴살, 새우 이렇게 많은 양의 보면 목살 1인분이 20.2g이니까 사실은 저는 돼지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네. 많이 못 먹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생선도 이렇게 못 먹어요, 제가. 그렇다면 나의 단백질 어떻게 하겠느냐 되게 고민스럽죠.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칼슘이에요. 네. 칼슘 아까 전에 제가 뇌가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과정 중에 칼슘이 쌓이고 이러한 철이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몸 안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우리 아주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연구 선생님께서 유리 인간이 되셨어요.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2.5가 뼈가 굉장히 많이 없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골다공증 검사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보고 좀 경각심이 드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 걷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골절돼가지고 맞아요. 그때 깁스하고 있잖아요. 한 네. 3개월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골다공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먹는 걸 한번 봤어요. 정말로 과연 칼슘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칼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서 현명하게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유, 아이유, 너와 나의 아이유잖아요. 그쵸. 너도 아이유, 나도 아이유. 근데 이게 아이유라는 걸로 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햇빛을 안 봐요. 왜 그러냐면 피부에 잡티 생길까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미용을 워낙 신경 쓰는 나라다 그쵸, 보니까. 그쵸. 네. 남자분들도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우리는 낮 동안에 굉장히 개미처럼 또 일을 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실내에서 또. 실내에서.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일조량인데요. 이러한 일조량에 비해서 세인트루이스 위쪽은 비타민 D가 혈중 비타민 D가 굉장히 낮고 이 아래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밝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되게 심각해요. 지금 보면 제주 비타민 D의 부족 상황이 네. 보면 대도시로 갈수록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실내에만 있는 경우가 실내에만 높으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골절이 될 수밖에 없고 칼슘을 먹어도 뼈가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미도에 따라서도 네. 나뉘고요. 이 아래쪽은 좀 낮다고 되어 있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음식도 현명하게 먹어야 된다. 요거 꼭 한번 챙겨서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식단 좋다는 거 다 알고 네, 계시죠? 그럼요, 네. 네, 오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름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 그 들기름 같은 경우 굉장히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 등푸른 생선, 특히 크기가 큰 생선이 좋을까요? 작은 생선이 좋을까요? 작은 생선. 네, 왜요? 제가 막 좋다는 생선들 떠올려 보니까 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 좀 해보세요. 뭘까요? 이유요? 응집돼 있어서? 영양소가? 네. 비욘디 PD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과라 죄송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요. 네. 큰 생선이 물론 참치나 이런 좋은 생선 연어나 좋긴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는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어요. 체표면적당 중금속이 쌓여 있어서 또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나 구리 같은 게 쌓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타만 댓글이 바로 맞추시는데요. 그러니까 오타만 신기하신다. 제가 아까 책 드렸죠? 네, 네.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요건 이제 운동 부분에 제가 하고요. 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헐적 단식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데요. 저는 아침 식사 16시간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8시간 섭생을 하면 뇌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자연스럽게도 케톤이라는 게 생긴대요. 네. 지방을 우리가 굶으면 지방 쌓여있는 세포에서 칼로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방에서 케톤이 생기면 뇌에 건강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엄격한 16시간 단식파는 아닌데 네. 제가 아침은 정말 황제처럼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점심은 한 3분의 2 정도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거나 안 먹거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추 8시간 섭생, 16시간 이제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침 식사 파니까 아침 식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아침을 죽어도 안 먹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저녁 식사로 가져가셔서 네. 저녁 식사를 하되 그 대신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끝내셔야 되고 드신 음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몸을 한 50분 정도로 움직이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조커님이 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조커님도. 조커님도 책 드릴게요. 네, 교수님, 음주와 흡연은 뇌 건강에 안 좋을까요? 그리고 머리 쓰는 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움직이거나 또는 메모 같은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주와 그런 건 흡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 건강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네. 왜냐하면 음주와 흡연은 아이고 이제 시간이 막 돼서 빨리 지나갈까. 음주는 기본적으로 J-쉐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음주량이 많으면 낮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 양이 종류도 다양하고요. 특히나 포도주 같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종류인데요. 네. 그게 있는 포도주 정도 한 잔 정도가 뇌 건강 심혈관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소주나 이런 것들은 화학주들은 그냥 처음 먹는 것부터 곡선이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양에 따라서 뇌에는 무조건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억을 꼭 하시면 되고 흡연도 역시 제가 여기 안에 브레인포그 환자분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담배를 안 피면 브레인포그가 너무 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흡연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성공 못했는데 흡연은 니코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인 뇌 활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뇌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뇌세포를 죽이고 그리고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고민하시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주하면 또 뇌뿐만 아니라 몸에 다 안 좋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음주, 담배, 흡연 제가 다 합니다. 다 전자담배를 펴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요?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고. 왜 한 걸음 좀 떨어져 앉으시는 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브레인포그가 오지 말라고 제가 피고 있긴 한데. 브레인포그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질문을 하나도 답을 못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만 그게 주셨잖아요. 어려우지 않은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성현엘리님 질문 하나 네. 좀 볼게요. 성현엘리님도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도 책 한 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친한 친구가 갑자기 귀에서 한쪽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귀가 아예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40대에 갑자기 청력을 잃기도 하나요인데 합니다. 네, 40대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한 경우는 우리가 이 청신경이 양쪽 귀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 안에 엔도림프라고 림프선 액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으면 청력을 잃은 경우가 있고요. 삐 소리가 낮은 소리로 울리면 메니에르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삐 소리가 아주 고농도로 이게 삐 하고 하이피치로 들리면 그거는 고막 자체의 문제인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청신경 자체의 문제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막으로 가는 뇌혈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발성 난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40대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그 파트로 말씀해 주실 게 네. 운동 관련인데요. 네네. 그리고 혹시 저희 PD님 저희 4시 방송이 있나요? 일단 그럼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될 것 할까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운동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제가 이 책도 되게 중요한, 제 책은 아니지만 오늘 네. 제 책팔로 나왔는데, 네, 이제 제 책도 운동 부분이 이 있지만 책만큼 또 좋은 책인 책, 거죠. 네.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 제가 그러니까 비욘디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머리 둘레가 클수록 허벅지 둘레가 이제 두꺼울수록 치매가 덜 걸린다. 제가 그래서 조금 흡연 자신 음주를 있나요? 해도 전 머리둘레도 엄청 크고 허벅지도 두껍거든요. 네, 아직 젊으니까. 그래요? 예, 40, 50대가 두꺼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굵은 건 다 좋은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만도 중요하지만 그냥 슬림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근육이라고 있어요. 네. 건강한 근육. 왜냐하면
노쇠라는 건 결과적으로 건강 상태를 취약하게 하는 다기간의 생리학적 기능과 예비 능력이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체질량 지수 너무 마르면 이렇게 떨어지게 BMI가 이렇게 낮은 23 미만도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그 비만만큼 진짜 높네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날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 몸매를 여자들은 좀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왜곡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근육과 그 다음에 그냥 모델과 근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근육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걷는 것도 되게 막 힘차게 걷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근력 운동도 되게 꾸준하게 하는 편인데 이 체질량 지수와 사망 위험도 꼭 이 그래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만큼 위험한 게 마른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60대 이상의 비만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그 마를수록 네. 치매가 많이 걸린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그만큼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보약보다는 사실 운동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한의사 선생님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보약은 내가 건강할 때 보약인 거고 네. 내 몸이 아플 때 보약은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에 브레인 포그 걸렸던 그분이 하루에 한 100알 정도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아침 드시네요. 20개, 뭐 점심 막 40개 이렇게 드시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나의 뇌는 이렇게 멍한 상태냐 이러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뇌에 좋다는 약은 다 드시는 거예요. 제가 싹 끊으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분은 아직 담배는 못 끊었지만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고 젊은 총각이 한 분 계셨어요. 네. 29살짜리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은 그러니까 웹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프로그래머. 근데 그분도 약을 한 100알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 젊은 친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항우울제, 항정간제 막 이런 걸 막 드신 거예요. 약 끊고 다 좋아지고 지금 외래 안 다니세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영양제 같은 것들이 절대 안 해가 좋습니다. 됐던 거네요. 네.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모든 약은 상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의료기관에 접근이 쉽다 보니까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개인정보법은 또 강해요. 그래서 A라는 병원에서 뭐 드시고 B라는 병원에서 뭐 드시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A라는 병원의 약도 B라는 병원에 가져가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영양제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약은 조심하셔야 되고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보약보다는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이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트레인드 된 어떠한 순서를 뇌를 쓸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고요. 네. 뭐 PD님이 여기서 시연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박수치기를 되게 많이 하게끔 하거든요. 이렇게요? 자, 네. 예. 우리가 3클랩 테스트라고 해서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 안 할게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3번 칠 때 우리 박준표 PD가 몇 번 쳤죠? 세 번이죠. 네. 뇌 기능이 떨어지면 3번이 안 되고 4번, 5번을 쳐요. 이거를 못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진핵성 핵상마비증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파킨슨 플러스 병이 있는데 그거의 진단 기준에도 3클랩 테스트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진단도 되지만 이게 예방도 되는데요. 뇌 기능을 우리가 박수 칠 때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심심할 때 이렇게 자극을 주면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요렇게 네. 요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 끝. 요렇게 그다음에 네. 주먹으로 주먹으로 요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손목. 이렇게 살짝 한번 해보십시오. 느낌이 어떤가요? 약간 뭔가 깨어나는 기분. 깨어나는 느낌이죠. 네. 그게 뇌 건강에 왜 손을 사용하느냐? 손은 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뇌 안에는 이만큼 작용을 해요. 이게 다 손이 이만큼이 다 뇌에서 움직여야 손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기 쓰기도 하면 단순하게 글을 쓰는 거지만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쓰는 거니까 뇌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혈류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막 일 집중 안 될 때도 이런 거 하면 뇌가 싹 깨어나겠네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성인의 실체 활동 얼마나 하면 좋은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 뛰기나 이런 거 얘기하고요. 네. 제가 여기에 등산이나 뭐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등산 마라톤 저도 달리기를 해요. 네. 근데 물론 75분은 안 합니다. 너무 또 바쁘시고 하니까 힘들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등치가 좀 있는 편이라 이제 또 무릎 관절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뛰는데요. 중간에 같이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회 이상, 그 다음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균형 감각을 강화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신체 활동하는 게 좋은데 어떤 걸 하면 좋으냐 하면요. 여러분들 공원에 가시면 기구들 있어요. 그거 타는 것들, 하는 이런 것도 것들.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있고 돌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어르신들 주로 계시잖아요. 맞아요. 젊은 분들도 사용하세요. 그런 게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거죠. 되죠. 예, 왜냐하면 뭐 농구나 테니스 이렇게 전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런 거 이게 구기 종목 별로 안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매일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 거였어요? 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항상 비슷한 게 있잖아요. 공원들 네. 보면은. 네. 그게 다 좀 설계가 돼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한 바퀴만 도셔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칭은 충분합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좀 쉬운 운동들 위주잖아요, 사실. 네. 막 이렇게 몸 흔들고 돌리고 네. 요거밖에 없는데 그런 게 좀 크게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좋습니다. 마무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여섯 분 정도 선정해 지금 몇 드렸는데. 명 됐죠, 저희? 5분 정도인가요? 네, 5분. 네. 해피타임님. 네, 해피타임님. 타임님도 한번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네.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주막하 출혈이면 사실 뇌실 확장증이라는 그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혈관의 피는 혈관 안에 돌아야지 좋은 거고 지주막하 출혈이란 건 혈관의 동맥류가 터져서 혈관 밖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화학물질이 되면서 뇌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경우도 뇌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시니까 쉽게 지치고 젊을 때랑 달리 조금 그리고 아마도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분 이제 이 책을 보면 손상을 받았던 그런 뇌를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랑 다르고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의 고위험군이다. 꼭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배나나님. 네. 예, 보시면 53세 여자분이시고 아이고, 가족력.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네요. 모두 80세가 넘어서 중증이 됐는데 증상들도 막 있다고 하시네요. 네네. 몇 달 됐고 160kg 오시기로 병원에 다니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기 이제 유전적 치매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깐 써놨는데요. 네. 사실은 배나나님께도 제가 선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는 치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2촌 이내에, 그러니까 4촌 이내에 친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한 분만 계시면 치매 위험도가 한 2배에서 4배. 네. 그리고 두 분 다 치매가 있었다. 2사람 이상이다라고 하면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가 걸릴 위험도가 20배 이상으로 높아져요. 근데 궁금한 게 되게 치매 종류가 많잖아요. 네. 종류에 상관없이 그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 검사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치료를 하느냐? 그렇진 아직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뇌가 많이 없어지고 아밀로이드가 쌓였는데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런 머리가 멈춘 듯 하얘지는 순간들이 과연 병리적인 문제인 건지 갱년기의 문제인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나나님의 생물학적인 위험을 확인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문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확인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도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좀 네. 위험 인자가 있다면 이 책 보내드리니까 여기 있는 습관들 잘 따라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질문 쭉 올려봐 주실래요? 네. 네. 최경회님께서 네.
종합 비타민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약도 또, 과하면 맞아요. 독이 된다고 하는데, 예, 최경희 님도 적극적으로 좀 저한테 맨날 올라오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는 먹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이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그 성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모든 비타민 뒤에는 이렇게 성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루에 나한테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비타민 B1과 비타민 B6, 그다음에 비타민 B10이에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 성분에 따라서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답은 좀 없어요. 이게 네. 독이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일이 많고 활동이 많다고 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굉장히 많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저는 그냥 충분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그런 지용성, 수용성을 잘 관리해서 먹고 네네. 또 식사나 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0분이 쉬어감님이 여러 개 지금 질문을 네, 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쉬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마치면서 어떻게 쉬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말하다가 잠들고 갑자기 졸아요. 그런 건 뭘까요? 스스로 잠드는데 나이는 좀 있고요. 신경과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기면증 같은 건가요? 기면증 같을 수도 있고요. 네. 말하다가 잠든다는 거 얘기가, 말하는 거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칼로리와 산소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뇌혈관이 안 좋을 때 한마디로 생명 유지 장치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뇌가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서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다고 하면 뇌혈류에 대한 검사를 조금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또 뇌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10분 다 채웠고요. 네. 제가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 제 사진 어떻게 포샵 좀 했는데 실물이 비슷한가요? 훨씬 나왔습니다. 실물이 네. 더 낫다고 하네요. 네. 이때보다 좀 이때 코를 좀 길게 해가지고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포샵을 좀 한 거죠? 포샵을 우리 병원에서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 더 예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진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두뇌는 몇 살입니까? 라는 책 내용이 있으니까 2개 이상 아니오가 나왔으면 기억력 회복 습관을 실천할 것. 자, 어떤 게 슈퍼레지가 되는 7가지 습관 하면서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씩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자신의 뇌를 점검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단어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까먹은 거, 뭐 몇 개, 생각 안 나는 거 5개 있나? 이상. 네. 그다음에- 전 없습니다, 아직. 네. 진짜요? 네. 질문 잘 못 맞히던데. 두 번째, 제2 습관은 천재의 식단, 스마트하게 음식 먹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은 뭐 단백질을 잘 단백질. 먹던가 비타민 잘 섭취하고 뭐 네. 칼슘 네. 이런 것들.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 뇌를 자극하는 운동하기 저희 배웠죠, 요거. 네, 자, 짝짝짝. 손가락. 손가락, 그다음에 주먹. 주먹, 그다음에 손목. 손목. 네. 이렇게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멘탈 다루기. 그다음에 5번째. 수면 습관, 뇌를 청소하는 수면 네, 습관이죠. 이거는 아마 제가 비온 뒤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수면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죠. 강의로도 또 다루실 거니까 네, 그때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습관이죠. 아주 중요하죠. 예, 이거는 자기만의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치료는 똑똑하게, 약 복용은 현명하게. 예,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약을 많이 드세요. 근데 조금 한번 내가 무심코 먹는 약이 정말 어떤지, 내 몸에 이게 화학 성분이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뇌 건강을 점검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 댓글에도 보이고 있는데 10분 당첨되신 분들은 요 이메일로 꼭 정보 보내셔서 꼭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요거 좀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네. 정말
나이를 30년 젊은 뇌를 만들 수 있는 관리법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내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아까 아니, 문과라서 그런지 어떻게 문과와 이과끼리 한번 대결 한번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또 감성은 풍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도 읽었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직접 보여드렸었거든요. 네네네. 저희 어머니가 책을 좋아해서 읽으셨는데 너무 좋다. 운동도 네. 보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식습관 원래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면은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프로그램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우리 환자분들한테 선물로 가끔씩 이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박적으로 모든 걸 다 따라하지 말아라. 내 몸에 맞는 나만의 그러한 방법을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뇌는 젊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욘디 사랑해 주세요. 네, 김희진 교수님은 또 오늘뿐만 아니라 매달 또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희진 교수님 방송도 항상 보시면서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과 좋은 책으로 함께해 주신 김희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